여기는 수원 어딘가인 것 같은데 제가 수원을 많이 와본 적이 없어서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나혜석 여기가 그 유명한 광교의 나혜석 거리인 걸로 추정이 되는 가운데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빨강색 풍선을 들고 백발의 머리를 하시고 체크 무늬의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계신 선생님께서 저를 리드하고 계십니다. 방금 막 나혜석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날씨가 흐리고 이렇게 햇빛이 없는 날씨가 좋은데 걸음 보폭이 되게 좁으시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셔서 이런 날씨에 아무 생각 없이 빨강색 풍선 하나 쳐다보면서 걸어가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지금 거리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데 양옆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가게들 저녁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활기가 느껴지는 그 가운데 저는 평상시 걸음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합니다. 앞에 빨간색 풍선이 있고 선생님께서 저를 가이드해 주시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뭔가 일상 속에서의 저의 움직임과는 다른 속도로 다른 방식으로 걸어가니까 뭔가 길을 잃은 듯한 기분도 들고 실제로 이 장소를 제가 또 처음 와보다 보니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그런 기분. 뭔가 예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로 말로 즉석에서 표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변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활기와 가끔 쳐다보시기도 하고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그런 시선들, 그리고 낯선 공간에 낯선 시공간 속의 이 분위기 속에서 뭔가 예술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뭔가 왕년에 제가 전시 기획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보통 이렇게 거리에서 또 이 앞에 지금 공사장도 보이는데 재개발 단지에서도 전시도 하고 했다 보니 뭔가 건물이나 그 공간의 분위기, 거리의 분위기에서 사라져가는 것은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면서 전시를 했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보이고 또 풍선이 공기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서 또 그 움직임이 되게 낯설게도 보입니다. 이번 경기문화재단 사업에서 제가 중장년 및 노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주강사로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뭔가 사실 경기도라는 지역 자체가 제 남과 북으로 크게 광활하게 뻗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한편 또 인구도 많지만은 사실 저와는 연이 닿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역이기도 해서 물론 가끔 뭐 놀러 가거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방문하기도 하지만은 빈번히 방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은 아니어서 어떤 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고 특히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자분들을 제가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제 이 경기도의 수원이라는 곳에 찾아와 경기도민들이신지 아니면은 뭐 잠깐 방문한 사람들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경기도라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 한 번에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위에서 앞으로 수업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지, 누구와 시작을 할 수 있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뭔가가 적어도 형상적으로나마 좀 구체화가 되는 그런 기분도 들고, 사실 아까 이 행선지에 오기까지 저를 태워준 그 차에서 담당 선생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을 때 예술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항상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사업을 하면서도 더 특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교육이라는 게 언제나 항상 일상 속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든 지금 멀리 들려오는 공사장 소리처럼 청각적인 자극이든 그 외 다른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제가 여태까지 주저리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감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제와 조금 더 달라진 내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이미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술을 하다 보면은 언제나 날마다 조금씩 달라진,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나를 보게 되는 것 같고요. 평상시 나는 되게 빠른 속도로 걷는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 느낄 새조차 없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예를 들어 출근을 하거나 퇴근하러 집을 갈 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하기 위해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내가 피곤한지도 모르고 나의 보폭이 어떤지도 모르고 나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어떤 페이스가 어떤지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속도로 이 세상을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목적지가 어딘지도 저는 지금 모르고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상태에서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기이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에 있는 이 선생님과 어떠한 거리를, 어떠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걷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게 아닐지 하는 생각도 좀 스쳐 지나가고,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딜 향해 가는지, 이 앞에는 갈림길이 있는데 이 갈림길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는 나의 앞에 계신 이 선생님께서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어떤 존재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내가 걷고 있다는 거, 그게 모든 인간들이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이 워크숍에 오기 전에 제가 저의 동반자, 저의 남자친구와 함께 예술과 제 삶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이제 예술을 하다가 뭔가 지치거나 또는 하기 싫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순간들에 내가 예술을 하기 위해서 하는 비예술 행위들, 그것이 무거운 추가 되어서 슬럼프에 빠지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듯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준다 라는 말을 아침 하면서 이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지금 앞에 계시는 선생님도 뭔가 풍선, 둥둥 떠있는 풍선을 꽉 잡고 어떤 무게 추가되어서 다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본업은 저는 어디 가서는 뭐 예술계 안에서는 본업을 예술을 한다 하지만은 비예술계에서의 저의 본업은 예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에서 최근 몇 달 동안은 그 균형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비용적으로, 정신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이제 다 거의 끝나가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게 있어서 예술은 마치 앞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꽉 쥐고 있는 풍선처럼 뭔가 결코 놓을 수 없는 어떤 욕망 같은 것이기도 하고, 그냥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자 본질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렇게 그냥 묵묵하게 나의 꿈, 나의 욕망,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서 정의하는 나를 놓지 않고 걸어가면서 그 뒤를 따라오는 뭐 후배 세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용기를 얻고 예술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은, 내가 예술이랑 비예술적인 노동이랑 함께 하면서 왜 예술의 끈을 놓지 못할까 하는 것인데,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도 지금 풍선의 끈을 꽉 잡고 걸어가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부터 제 자신을 투영해서 자꾸 보게 되는데, 뭔가 지금 입 밖으로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당장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은 거의 다 털어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라고 했던 그런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30대에 접어들고 하다 보니까 저의 최대 이슈는 결국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 것 같고, 사실 예술가로서 이렇게 세상이 나에게 선사하는 그런 감각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뭐 즐기고 향유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 덕분에 다른 분야로 나의 예술 활동을 확장하고 하는 것에 별로 거리낌이 없었던 편인 것 같은데요. 뭔가 여태까지 말했던 그 비예술적 노동을 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먹고 살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 예술계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재료로서 예술계 내에서만 느낄 수 없는 것들이라든지 알 수 없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의 세상을 넓혀가다 보니 다른 분야에서 비예술적 노동을 하면서 결국엔 예술을 하기 위한 어떤 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게 이원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어차피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이기 때문에 비록 다른 분야에서 비예술적인 노동을 하더라도 그러한 분야에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을 다시 예술계 내에서 쏟아내고 하는 식의 삶을 좀 살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예술 작업을 해온 방식은 사실 최대한 빨리 많은 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현상을 파악하고 그러한 어떤 큰 세상 속에서 그 큰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언어를 개발하여서 표현하겠다 하는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거시적인 흐름과 그 속도와는 무관하게 아주 천천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 중에 역시 여전히 굉장히 큰 공원인데, 그 공원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나의 발걸음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물론 지금 내 발밑에 개미를 기준으로 하면은 내 발도 무척 크게 느껴지겠지만은, 새삼 어떤 물체들과 생태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환경, 그것들 간의 상대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뭔가 지금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묘하게 달리 느껴지는 것은 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왜 이렇게 내 숨이 차오르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걸어도 숨을 쉬고 내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평상시와는 좀 다른 움직임의 감각 속에서 뭔가 말하자면 바이오리듬 같은 게 좀 변하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사실 자연만큼이나 위대한 예술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뭐 아주 오래전, 거의 뭐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어떤 태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가장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이 자연 속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반추하게 되는 것 같고, 저기 멀리 이제 차가 있는 걸 보아하니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서 저는 여태까지 이 주저리 떠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